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추세를 어제 뚫었지요. 추세를 어제 뚫고 오늘 약간의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미국장이 안 열립니다. 어제 미국장이 좀 일찍 끝났고, 우리나라 시장으로 보면은 거래소가 어제 슈팅이 나오고, 볼리지밴드 이 중단, 그러니까 21선이죠. 21선에서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다. 조정을 받고 있다. 이래 보입니다. 내일 조금 더 많이 올라서니까 조정을 좀 더 줄 수도 있지만은 내일 하루 줄지 며칠 줄지 모르겠지만은 조만간에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보게 되면은 주식 차트가 어디로 사라져 버렸나? 자, 주식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 에코프로네요. 에코프로가 어제 90만원을 돌파했다가 오늘 조금 밀렸지만은 장중에는 94만 4천원까지 갔습니다. 요 고점을 갖다가 뚫을 거냐 어쩔 거냐 했는데 나는 뚫는다 얘기했지요. 곧 뚫을 것이다. 곧 뚫을 것이다 했는데, 자,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곧 100만원 가겠지요. 나는 곧 100만원 간다고 봅니다. 100만원 가면은 같이 운동은 아니고 같은 센터 다니는 그분이 100만원 판다고 했는데 팔지 안 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00만원 훨씬 더 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거나 판다고 했으니까 팔 가능성은 있는데 추세 보고 팔든가 어쩌든가 하겠죠. 내게 아니니까. 어쨌거나 그렇고,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은 이평선으로 볼 때 여기 5일선 위로 올라가 있죠. 21선 위로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평선 위로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삼성전자입니다. 종가도 거의 최고가 갭으로 떴다가 좀 위로 올렸다가 밀렸지만은 그래도 종가 대비로도 거의 최고가입니다. 최고가를 유지를 하니까 아무래도 위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시총 순위에서 또 SK하이닉스를 보게 되면은 SK하이닉스는 전고점을 못 뚫었는데 어제 좀 강하게 양봉이 나오고 어쩌면 뚫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나는 이 배터리주 중에서 최고가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최고가 아니었네요. 최고는 이게 아니고 LG에너지솔루션이 아니고 에코프로였지요. 몰랐습니다. 나는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이라고 들어가지고 이게 최고로 갈 줄 알았는데 어쨌거나 아닌 걸로 판명이 났고, 그래서 이런 걸로 볼 때 그 올라가는 와중에 조정이다. 그래서 미국장이 안 열리니까 흔들기가 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할 거냐? N자 하락을 하고 갈 거냐? 바로 뚫고 갈 거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어쨌거나 이번 여름 랠리가 시작되면은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왜?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삼성전자도 전고점을 뚫었고 에코프로, 우리 시장을 견인한 에코프로도 뚫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진 종목들은 아직 별 힘을 못 쓰고 있다. 내가 가진 종목들이 힘을 못 쓰면 여러분이 가진 종목들도 대부분
힘을 못 쓰지 않을까 뭐 이래 생각을 합니다. 내가 요 꼭대기쯤에서 물린 종목들, 꼭대기 전에 물리겠지만은 물린 종목들이 요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 전부 다 플러스로 돌아서면은 그때는 상당 부분 정리를 하겠다 하는 마음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팔고 나면은 만약에 다 팔았다 그러면은 내가 내려가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일부를 뭐 한 주씩 사가지고 좀 관찰을 할 예정입니다. 뭐 더 올랐다가 빠지겠죠. 그걸 관찰을 할 예정입니다. 2700까지 갈지 뭐 더 갈지 뭐 요 못 올라가고 밀릴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일단 보면은 이 코스피가 이 하락 추세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올랐다가 내리는 이 조정 추세를 뚫고 올랐고, 내일 뭐 얼마나 더 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 60분 봉상에 뭐 20 라인을 뚫고 내려올지 아닐지도 잘 모릅니다. 아니면 요 추세까지 내려올지 전고점까지 내려올지 뭐 이것도 잘 모릅니다. 어쨌거나 지금 요 오늘 지지받은 거는 여기 60선, 여기 60선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200선, 60분 봉상에 200선, 200선에 지지를 받았죠. 120선은 이미 뚫렸습니다. 뚫려 내렸고 200선 지지를 받았는데 오늘 미국장이 안 열리니까 내일 가는 방향으로 밑으로 좀 더 빼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200선이 깨질 수도 있겠다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냥 내 망구 내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 파란 선이 21선인데 이 21선 같은 경우가 뭐 어찌 될까 뭐 그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21선 어찌 될란가, 이것도 뚫릴란가. 여기가 이제 갭이 하나 생겼죠. 어제 갭 돌파를 하면서 갭이 생겼습니다. 이 갭을 이번에 메울 건가? 글쎄, 안 메울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보리지밴드 상단에 부딪혔으니까 뭐 중단 정도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많겠다.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밀리면은 69, 그러니까 60분 봉상의 60선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 갭은 메꿀 가능성이 적다. 뭐 나는 이렇게 일단은 보입니다. 보이기는. 여기서 더 내려와 가지고 뭐 요 갭 다 메우고 여기 추세 상단에 부딪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되려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매 현황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팔다가 나중에는 조금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오전부터 이 팔기 시작해 가지고 거의 뭐 985억, 929억, 거의 800억, 900억, 1000억 가까이 이렇게 팔다가 종가에 595억, 한 600억 정도로 마무리 짓습니다. 기관도 팔았지요. 특히 연기금이 팔았습니다. 근데도 별로 안 빠졌죠. 왜? 개인이 많이 샀거든요. 개인이 많이 사가지고 별로 안 빠졌습니다. 개인이 사가지고 안 빠진다. 이거 좀 문제 있죠. 그래서 내일은 한번 눌릴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다. 그리고 미국장이 다시 열리고 미국장이 상방으로 가면은 우리도 뚫고 위로 갈 가능성이 조금 많아 보인다. 그럼 어디까지 갈 것이냐? 여기서 요까지 내려왔는데 여기가 50%입니다. 50%는 되돌렸고 여기가 0.618인데 거의 618 라인까지 왔지요. 심하면은 요 4분의 3 라인까지 돌릴 수도 있습니다. 4분의 3 라인까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하지만 뭐 바로 뚫기 하겠냐 하는 생각인데 뭐 바로 뚫어도 뭐 크게 이상하지는 않는데 글쎄요, 바로 뚫겠나? 여기서 내려왔다가 반등이 들어와서 높이 올랐다가 한번 깊이 주고
그 다음에 여름 랠리가 시작되면은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놓는 게 좋겠죠. 이 코스피입니다. 그럼 코스피 200은 어떻냐? 뭐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코스피 200도 이게 120 라인, 60분 봉상에 120 라인은 뚫렸고 200 라인은 답도 안 했습니다. 지지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중심 라인이 20 라인이죠. 이 파란색 20 라인인데 20 라인도 강력한 지지를 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60 라인이 어디 이건가? 200 라인 여기 아마 60 라인인 것 같은데 60 라인 어쨌거나 하방 쪽으로는 강력한 지지대들이 지금 버티고 있다. 그래서 하방 경직성이 좀 강해 보인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 장기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당장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뭐 형태로 봐서는 여기서 뭐 어찌됐거나 1파, 2파, 3파, 4파 조정 그 다음에 5파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 4파가 뭐 어느 정도 길게 내려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파동 조대 현상이 하면은 좀 많이 내려올 건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은 좀 많이 안 내려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좀 두고 봐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자, 매매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뭐 그래도 계속 팔고 있습니다. 이건 코스피 100이고 코스피로 보면 뭐 코스피도 계속 팔고 있지요. 여기부터 쭉 팔고 있습니다. 기간은 그 사다가 오늘 좀 팔았지요. 연기금이 뭐 계속 해방을 틀었는데 오늘도 뭐 많이 팔았는데 별로 안 빠졌습니다. 어제도 많이 팔았는데 안 빠졌고 연기금은 올라가는 것을 별로 원치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두드리는 거 보면은 요 고점을 뚫을 가능성은 극히 적다. 이 고점을 뚫게 되면은 연기금이 왕창 폭탄을 터뜨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당장은 뭐 나중에 뭐 밀어 올리면은 연기금이 뭐 진짜로 뭐 몇천억이 아니고 뭐 조 이상을 팔게 되면은 비난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거나 여기 뭐 선들을 갖다가 뭔 선인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많이 꺼낸 것 같은데 내가 꺼놨습니다. 뭔 선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정도 선에서는 저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라가더라도 이 저항 라인들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저항 라인을 뚫을 수도 있습니다. 뚫지만은 이 최고점을 갖다가 바로 뚫을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뭐 선물로 보게 되면은 뭐 선물 같은 경우도 뭐 다 유사합니다. 뭐 선물도 보게 되면은 어제 이 추세를 뚫고 올라가 가지고 오늘 조금 내려왔는데 여기 5일선을 뚫었고 10일선을 어제 오늘 뚫었나 어제 뚫었나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건지 오늘 건지 오늘 뚫은 것 같은데 20일 라인은 이렇게 이 초록색 가운데 보리밴드 중단이 20일 라인이거든요. 지지를 받고 있고 60일 라인은 그 밑에서 지지를 하고 있고 200 라인 200 라인이 어디 갔나? 200 라인도 그 밑에 있지요. 120 라인이 코스피나 코스피 200과 다르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근처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또 모르죠. 뭐 더 밑으로 빠질지 어떨지. 나는 빠지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빠지면은 팍 빠지면은 내가 풋을 좀 들고 있거든요. 풋을 정리를 좀 하고 콜로 갈아타려고 생각 중입니다. 팍 빠지면은 콜 쪽으로 좀 들어갈 예정입니다. 왜? 나는 위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을 좀 깊이 받으면 좋겠다. 어차피 요 고점은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 고점을 뚫는다고 해서 이 고점을 뚫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 가진 종목들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마지막 파동에서는
뭐 요 짧은 파동에서는 이제 마지막 파동입니다. 여기서 상승으로 돌아서면은 그때는 여러분들 가진 종목들도 좀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슈팅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그 중에 몇 가지 종목들은 슈팅이 나오겠죠. 슈팅이 나오면은 적절한 시기에 익절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나는 올라오면 익절을 합니다. 오늘도 뭐 조금 올라왔길래 뭐 조금 익절을 했습니다. 내일도 올라오면 익절할 겁니다. 어제는 올라왔는데 올라온 걸 놓치는 바람에 익절을 갖다가 못했죠. 오늘은 안 올라왔던데 그래서 신경을 갖다가 곤두 쓸 필요까지는 없는데, 왜냐하면 요 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 슈팅 노는 게 진짜지, 뭐 지금 노는 슈팅은 뭐 간 보는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자, 오늘 등락순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뭐 묘하게 또 하한가가 나왔네요. 하한가가. 하한가는 뭐 이런 상황에서 잘 안 나오는데 왜 나왔을까? 동일산업, 어제 동일금속과 동일산업, 대한방직 이런 게 한가 나왔죠. 대한방직도 한가가 나왔습니다. 앞전에 우리 그 한가 나왔던 종목들이 몇 개 있었죠. 우리 앞전에 한가 나왔던 종목들이 하림지주, 대성홀딩스, 다우데이터, 세방, 삼천리, 다올투자증권, 요걸 내가 다 쳐다봤는데 그 한가보다 요 다올투자증권 말고는 다 더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상황 보고 적당한 시기에 매수 들어가는 게 좋겠다. 왜? 다 괜찮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상방으로 돌았을 때 매수로 들어갈 가치가 있는 주식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하한가 친 대한방직, 동일산업, 어제 하한가 친 동일금속, 뭐 몇 개 더 있는데 못 찾았습니다. 이 종목들도 뭐 보니까 뭐 위에 거보다는 못하지만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미리 떨어졌으니까 일봉이나 뭐 주봉에서 정비율로 돌아서기는 한참 시간이 남았을 거고, 하다못해 요 60분 봉상에서 정비율로 돌아서면은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까먹지 않으면, 하도 잘 까먹어서 하니까. 지금 뭐 해외 정치를 보게 되면은 지금 시간이 8시 14분, 이민희 나스닥이 뭐 약간 밀리는데, 뭐 오늘 휴장을 하는데 그 나스닥은 그 선물은 하죠. 선물은 하고 있고, 오늘 뭐 다우, 나스닥, S&P 500 전부 안 합니다. 안 하고, 상해 종합이 거의 뭐 약보합, 강보합, 항생이 조금 올랐고, 대만 가건도 좀 올랐고, 니케이와 토픽이 동경지수가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유로스톡스도 뭐 약보합인데 약간 밀리는 느낌이 듭니다.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영국은 약간 뭐 올라가는데 뭐 그래도 뭐 그거에 힘이 있다 느낌은 안 들고, 원달러가 1300원에서 좀 내려가고 있는데, 이래 내려가면 보통 우리 주가가 좀 오르는데, 오르는 경향들이 많은데 뭐 못 오르고 내려가네요. 그리고 뭐 텍사스 중진유, 브렌트유, 뭐 이게 70달러, 75달러 정도 되지요. 뭐 100 몇십 달러 할 때가 그제 같았는데, 불과 몇 달 전에 뭐 120달러, 130달러 올라갔지요. 그게 지금 거의 반쪽 가까이 깨졌습니다. 뭐 70 몇 달러, 75달러, 70달러 이렇죠. 기름값도 많이 내리긴 했는데 뭐 그래도 그만큼은 안 내린 것 같아,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뭐 경기가 안 좋니 뭐 하는데,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는 결국 인플레이션이 끝이 나야 경기가 안 좋은 거죠. 인플레이션이 끝이 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뭡니까? 물가 계속 오르는 거 아닙니까?
물가가 왜 오릅니까? 경기가 좋으니까 오르는 겁니다. 아니면은 돈을 많이 풀어서 오르든가. 어쨌거나 인플레이션 못 잡으면은 문제가 있지요. 물가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오르는 게 좋습니다. 물가가 떨어지는 것도 좋지 않지요. 물가가 일본처럼 정체되어 있으면은 뭐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뭐 이런 소리 나오죠. 그래서 물가는 조금씩 오르는 게 뭐 가장 이상적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을 바라보게 되면은 미국은 아직도 그 처음에 그 올라갈 때 나왔던 말들이 금리를 한 7, 8% 정도 올리는 게 적절하다 하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7, 8%까지 올릴 가능성은 별로 없고 한 6% 안쪽에서 끝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 유튜브를 들어보면은 뭐 나름대로 잘 맞추는 사람들, 몇 년 동안 이래 지켜봤을 때 잘 맞춘 사람들이 한 두 번 정도 더 올리면은 아마 금리 인상은 끝이 나지 않을까. 올해 말로서 금리 인상은 끝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말부터 해가지고 내년 봄 사이에 부동산이 바닥을 찍을 것이고, 그러니까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부동산 바닥을 찍을 것이고, 그때가 경기가 제일 안 좋죠. 그럼 경기가 제일 안 좋을 때 주식이 바닥이냐? 그거 아닙니다. 주식이 이미 올라 있습니다. 우리가 IMF 당하고 1년, 2년 있다가 기업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들이. IMF 때 무너진 게 아니고 좀 더 버티다가 무너집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바닥이 또 일반 개인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바닥은 아직 멀었습니다. 뭐 기업들이 체감하는 바닥, 살아남을 기업들이 체감하는 바닥은 뭐 거의 다 왔거나 지나고 있거나 뭐 이런 것 같은데 망할 회사들의 바닥은 아직 멀었다는 얘기죠. 내가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뭐 다른 사람 관점과 본인 관점과 뭐 잘 비교 분석해 가지고 주식 매매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나름대로 내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주도 뭐 수익을 잘 내시고 가능하면은 이 신용을 갖다가 많이 쓰시는 분들은 신용을 가능하면 많이 줄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 하락을 시작하게 되면은 언제 하락을 시작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상승도 끝나지 않는데 하락 얘기를 해서 조금 뭐 재수 없다 소리 생각하지 마시고 상승이 나올 때 수익이 날 때 적절하게 팔고 그 다음에는 가능하면은 들어가지 마시고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라 이런 차원에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마치겠습니다.